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빠무랑 한복독방입니다. 지금 집주인들 중에 정말 한탄을 하는 소리가 파도를 넘어서 그냥 쓰나미가 돼서 부동산 시장 자체를 쓸어버릴 위기감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현장은 거래량이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정적이 감돌지만 보이지 않는 이면의 백그라운드는 거의 전쟁터를 불사할 정도죠. 집 내놓은 지 1년째인데 깜깜무소식입니다. 이 소리가 거의 노멀한 집주인들의 신세 타령에 가까운 말이 됐고요. 마음 비우고 호가 1억 내렸다는 소리는 이미 한두 달 전에 있었던 얘기고, 지금 거의 2억 이상을 내리겠다는 집주인들이 줄을 섰는데 이마저도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액수죠. 지금 2억 집값 내려서 쇼부를 치겠다는 건 거의 모험인데, 아니 누가 기껏 2억 내린 집을 사려고 하겠습니까? 적어도 그동안 올랐던 시세 상승분을 결자 해지할 줄 아는 그런 담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깨작깨작 액수 단위를 내렸다가는 절대로 집이 나가진 않죠. 부동산 소장들이 대부분 금매로 내놓는 물건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입질이 오기 위해서는 대체로 최소 30%는 가격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분위기 파다해져 가고 있고요. 10억 정도 하면 7억 정도 근사치, 이것도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그리 근사하게 꽃가마 태워줄 사람이 잘 나타나질 않을 겁니다. 샘플상으로 내놓은 가격대지만 실제로 집주인들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더 매도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1월 정도쯤에선 정말 마구잡이로 던지는 매물들이 믿기 어려운 가격에 금매로 나올 가능성 아주 많습니다. 지금 마지노선을 12월 달로 보고 있고요. 아무리 미국 연준의 양적 완화 제스처가 있었어도 특별히 한국 부동산 집값 부분에서는 메리트가 별로 없다. 언론에서 금리 인하가 부동산 거래 빗장을 완전히 잠금 해제할 것 같이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데, 아니 지금 집 살 사람들이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기본 실질 소득 자체가 급격하게 줄고 있잖아요.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2% 될까 말까 한 상황에서 외제 자동차 사는 것도 아니고 이건 카푸어 생활 어금니 물고 하면 되겠지만, 집 잘못 물리게 되면 하우스 푸어라는 말은 그래도 양반이죠. 노예 50년의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영화에서는 노예 12년으로 끝나지만 실제로 금융노예가 되어버리면 반세기를 집값 대출 갚는데 모든 인생을 갈아 넣어야 하는 엄청난 인생의 나락이 기다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 옛날처럼 집값이 한 방에 올라주면 이 모든 삐걱대는 빚잔치 한꺼번에 막을 내릴 수 있게 하겠지만, 집값 상승은 예전처럼 시세 차익이라는 꿀을 빨 수 있을 만큼의 빨대를 꽂을 곳이 전혀 없는 부동산 시장의 대격변기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특히 12월 달이 한국 부동산 운명의 분기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건, 지금 공식적인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수들, 특히 이번 달은 실거래 지수가 본격적인 하락세로 접어들었다는 신호가 잡히면서 호가세로 시장 동향이 흘러가던 분위기가 이제 실거래 지수의 베이스가 되는 실제 거래 가격 자체가 상당히 약세장으로 돌아섰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년 2024년도는 한국 부동산 지표의 이정표가 될 가능성 아주 크죠. 바로 1번 버블의 궤적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의 1번보다 경제 체력이 더욱 약화가 돼 있고, 당시 1번 버블이 터졌을 1991년도보다 한국은 2배의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죠. 물론 시간적인 격차로 화폐 가치의 차이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래도 역시 위태위태한 상황은 1번 버블 당시보다 더욱 심각한 궤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터지면 연쇄적으로 부동산이 박살날 수 있는 먹이사슬 위기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한쪽에서부터 쭈루룩 말아 올릴 수 있는 똘똘말이 최악의 위기 상황을 재현해낼 가능성 많다는 얘기죠.
내년이 되면서 가장 먼저 부동산 시장을 급습할 만한 최대 악재가 바로 건설사 줄도산입니다. 이건 뭐 건설사 자체의 수익률과 직결이 된 문제인데, 일단 건설사는 자기 자본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니죠. 대체로 기업 대출을 일으켜서 필요한 자금을 초반부터 때려잡는데 미래 수익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사업비를 차용을 하게 되죠. 이걸 PF라고 합니다. 호황일 때야 뭐 전혀 문제가 없죠. 어차피 주택사업이라는 게 분양만 제대로 선순환되면 자금이야 얼마든지 수익을 내는 와중에 돌려막을 수 있는 숨통이 트이게 되는데, 불황이 터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자금이 딱 막히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일명 우발 채무라고 하는데, 시행사가 부도가 나버리면 보증을 한 시공사가 채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죠. 근데 지금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9월 말 기준으로 134조 원에 달합니다. 어마무시한 규모죠. 근데 중요한 건 내년 상반기에 PF 만기가 돌아오는 건설사들, 특히 덩치가 이만저만한 곳이 아닌 곳들, 대형 건설사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상당 부분 자금 경색이라는 최대 난제를 맞은 곳들이 은근히 많다는 겁니다. 당장 서울에서, 그것도 일부에서만 분양이 성공적인 곳 빼고는 거의 모든 분양단지들은 거의 물을 먹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매매 시장에서 집을 살 수요가 거의 가끈히 떨어진 지 오래고, 당연히 이전처럼 분양시장이 주변 시세 대비 반값으로 나왔던 실익이 분명했던 그 가격대 죄다 사라졌잖아요. 건설사 수익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분양가는 뭐 거의 어마어마한 진입장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곳이 아예 완전히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당연히 분양 참패는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건설사는 이 와중에도 분양가 낮추면 수익률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악다구니로 무주택자를 위한 분양이 아니라 다주택자를 위한 선착순, 무순위 선상에서 분양을 마무리 지으려 하기 때문에 청약시장은 완전 개판 5분 전이 다 된 지 오래입니다. 그러니 누가 손쉽게 청약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극단적으로 그동안 키워왔던 청약통장 뭐 불황이기도 해서 이참에 그냥 찢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지금 PF 연체율이 2.4% 정도로 쑥 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 PF 연체율이 증가한다는 건 그만큼 건설사 수익률이 악화가 된다는 얘기고, 결국 자금 경색으로 그동안 사업자금 땡겼던 금융회사에 그 돈을 제때 갚지 못하게 되는 부실이 생기게 되는 건데, 충격적인 건 국내 굴지의 대기업 건설사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롯데건설 시행사에 대한 PF 우발 채무 4조 9천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나이스 신용평가에서는 자기 자본에 대비해서 과도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죠. 특히 전체 PF 보증 사업장 중에 미착공 현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점은 상당히 지금 건설 경기 침체 상황에선 당연히 재무 위험을 확대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미래 수익에 대한 담보로 착공을 했던 분양단지가 여전히 사업성이 지지부진 미착공 상태로 머무르게 되면 이건 뭐 현실적인 수익 자체가 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자금 경색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얘기죠. 롯데건설은 상반기 둔촌주공 사업에 대해서 PF 리스크가 커지자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2천억 정도의 유상증자 그리고 5천억 정도의 차입을 단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뭐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갔던 상황이었고요. 우발 채무 역시도 현재로선 그리 뭐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란 얘기죠. 중요한 건 미착공 사업은 아예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실현 불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퍼센테이지가 높다는 건 결국 아무런 수익을 가져올 수 없는 헛개비 같은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일례로 중견건설사로 알려졌던 경남 쪽에 남명건설 미수금 600억으로 최종 부도 처리가 났고요. 이한건설로 알려진 대우산업개발 역시 지난 9월에 회생 절차 개시했습니다. 이거 알고 계셨어요? 이렇게 중견건설사들은 이미 폐업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거고 대형 건설사들도 뭐 안심하지 못할 수준이라는 얘기죠. 통상적으로 부채 비율이 200% 정도를 안정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10대 건설사 중에 롯데건설이 237%, 그리고 GS건설 240% 정도, 그리고 SK 에코플랜트가 285% 정도로 200%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는 것.
이게 상당히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겠고요. 최근에는 태형건설 위기설도 나돌았죠. 그만큼 지금 대형 건설사들조차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유동성 빨간불, 얼마나 지금 건설 경기가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롯데건설은 요즘에 지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면서 야심차게 분양시장에서 뭔가 반전을 노리면서 공격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데, 요즘 분양시장이 뭐 거의 나락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죠. 최근에 분양했던 소사역 롯데캐슬 693세대 모집에 3,20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건 뭐 5대1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후 선착순위나 무순위로 풀릴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분양가가 뭐 워낙에 조금은 부담스러운 측면이 많았었습니다. 소사역 호재를 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호불호가 많이 갈렸던 거죠. 그리고 이번에 안산에서 나오는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도 5구제곱이 6억 중반에 나왔기 때문에 장담하지 못할 분양 성적 전망이 되겠고요. 여기는 1060세대 정도 되는 대단지네요. 자칫 내년 부동산 PF가 터지면서 유동성 위기라도 오면 이건 뭐 큰일 날 수 있는 위기일 수 있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들은 아마도 연말 분양시장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가 터지게 되면 그냥 1000세대 이상 아파트들도 뭐 족족 공중분해될 수 있는 위험이 바로 부동산 PF의 파괴력이라 볼 수 있겠죠. 여하튼 대형 건설사가 깃발만 꽂으면 분양 흥행에 완판이 됐던 시대는 이제 날이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매매 시장에서는 뭐 집주인들이 집이 안 팔려서 2억 가까이 낮춘 급매물 쏟아내면서 집을 내놓고 있지만, 이마저도 뭐 팔리지 않는 거의 거래 자체가 전후좌우로 꽉 막혀있는, 심지어 송파구와 마포구에서도 이런 매물 호가 움직임이 보이는데도 매수세는 절대로 꽉 붙들어 매고 있는 스탠스 바꾸지 않을 겁니다. 집값이 너무 올랐어. 그동안 야금야금 그렇게 실거래가가 정점을 찍었던 궤적, 비정상적인 오름세 아니었습니까? 무슨 닭장 같은 아파트가 15억이 넘어가 버리니까 그냥 아서라 말아라 쳐다보지도 않았던 거고, 집값 붕괴 시점에서는 확실하게 땅에 착륙할 수 있는 수준까지 안착하지 않는 이상 매수세는 웬만해서는 붙지 않을 겁니다. 지금 서울 자치구 집값 하락세 보세요. 노도강은 따놓은 당상이야. 항상 부동산 지형도에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그 전조현상으로 가장 뚜렷한 조짐을 보여주는 곳이기도 하고요. 구로구, 강남구 한 달 매매 가격 지수라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주간 매매 가격 지수는 아주 뚜렷한 하락세를 전반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매매 시장이 이 정도 궤적으로 엄청난 속도를 붙여가면서 하락하고 있는데, 분양시장에서 건설사 수익률을 담보한 압도적인 분양 성공은 기대하기 어려운 거 당연한 일이죠. 특히 대형 건설사들 중심으로 유동성 위기라는 말이 번지고 있는 것도 지금 매매 시장의 하락세가 내년부터 본격 폭락 조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분양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 이런 분양시장의 분위기에 가장 기저에 자금난이 솔솔 연기처럼 솟아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부동산 PF 문제는 미국 기준금리 변동성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파괴력을 가지게 될 겁니다. 말이 뭐 우발채무지, 이건 올해 2023년도 내내 거의 시커멓게 속이 타들어갈 만큼의 부동산 전체판을 날려버릴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요소였고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형으로 흘러가고 있는 리스크입니다. 대형 건설사는 의뢰의 우량 건설사로만 각인돼 있었던 생각들이 이제는 분명한 모니터링, 얼마나 자금 경색을 동반한 부동산 PF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도 들여다봐야 하는 시점인데, 이게 터지게 되면 고스란히 피해는 일반 수분양자에게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상황에선 절대로 고분양가로 쏘는 곳은 잘 거르셔야 하고요. 청약은 자칫 잘못하면 평생 그걸 떠안고 가야 하는 위험 부담이 많은 선택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주택자들에겐 정말 씁쓸한 일이 되어버린 거죠. 다른 한편으론 매매 시장의 집값이 제대로 시세 상승분 반납하고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올 것을 기다리면서 골든타임 잡으신다면 내년 상반기에는 아주 좋은 기회도 충분히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지금 돌아가는 부동산 전체 판도를 잘 읽으시면서 준비, 대비, 채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대형 건설사들의 부동산 PF 문제,
전체 부동산 유동성 위기와 맞물려서 생각해보면 그리 안전하지 못하다. 대부분 자기 자본 비율보다 미래 수익을 담보로 자금을 끌어와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막상 지금 분양시장이 된서리를 맞고 있는 시점에선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이 될 가능성 크고요. 이게 내년도 전체 부동산 판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아주 유일무이한 변수 중에 변수가 될 가능성 커졌습니다. 잘 지켜보시면서 운동화끈 질끈 묶고 뛸 준비하신다면 뜻하지 않은 결과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